자, 공부하자. 자, 할게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인데 잘 나오진 않아요. 자, 잘 나오진 않는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도 나왔던 문제긴 하거든요. 자, 이제 지불 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4장이 있고요. 5,000원짜리가 3장이 있고, 10,000원짜리가 2장이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이 지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갑자기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이게 문제가 둘의 차이점을 모른다는 거지. 선생님, 어차피 돈 내는 건데 방법이나 금액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지금 10,000원짜리가 2장 있고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3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0원짜리가 4장이 있어. 우리가 만약에 지은이한테 내가 용돈을 준단 말이야. 2만 원을 줄 거야.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 2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2장을 줄 수도 있죠? 그럼 봐봐. 이 둘의 금액은 어때?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야. 근데 이 둘의 방법은 어때? 다른 거지. 맞잖아. 10,000원짜리 2장과 10,000원짜리 한 장이 5,000원짜리 2장이 같은 건 아니잖아. 그쵸? 금액은 같지만 방법은 다르다는 거지. 그치?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금액부터 할게요.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정석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편법은 아니에요. 약간 공식화된 방법으로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커. 그치? 숫자가 너무 커. 이게 숫자 쓰기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봅시다. 우리가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걸로 4,000원까지 만들죠. 그 다음에 이걸로 5,000원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000원 어떻게? 이거 하나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6, 7, 8, 9 다 만들어요. 아, 10,000원짜리가 2장이 우리한테 있고 5,000원짜리가 3장이 있고 1,000원짜리가 4장이 있대. 이걸 이제 금액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금액은 1,000원, 2,000원, 3,000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하나 주면 1,000원이잖아. 2장 주면 2,000원. 5,000원짜리 하나에 1,000원짜리 하나 주면 6,000원. 이게 만들겠다는 거야. 금액을 만드는 거야.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을 찾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11,000원도 가능해. 그쵸? 왜? 10,000원짜리 하나 묻고 1,000원 들어가면 되잖아. 어디까지? 20,000원까지 다 가능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21,000원? 당연히 가능하죠. 20,000원짜리 2개 묻었으니까. 그럼 쭉 가는데, 자, 30,000원 당연히 만들 수 있어요. 왜? 5,000원짜리 2장 있으면 돼. 자, 그럼 31,000원은 될까? 돼. 10,000원짜리 2개, 5,000원짜리 2개 일단 묻으면 되잖아. 그러면 쭉 가. 근데 최대는 어디서 멈춰요? 39,000원 이상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거야. 이게 그냥 오리지널 방법이다. 그냥 정석대로 만드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자, 이들의 이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방법인데, 이런 거야. 이 10,000원짜리는 5,000원짜리 2장을 만들 수 있죠. 10,000원짜리 하나로, 왜냐면 이거 금액이니까 방법이 아니야. 금액이어서 가능한 거야.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2장은 어때요? 같은 걸로 취급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네들을 10,000원짜리 2장을 5,000원짜리 4장으로 내가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가 몇 개로 바뀌어요? 얘가 5,000원짜리가 몇 개로? 7개로 바뀌게 돼요. 이제 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얘가 지금 7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볼까요? 이 녀석을 1,000원짜리로 바꾸고 싶어. 그치? 얘를 1,000원짜리로 바꾸고 싶어. 그럼 5,000원짜리 하나당 1,000원짜리 5개 생기죠? 그럼 5,000원짜리가 7개 있으니까 1,000원짜리 몇 개를 만들 수 있어?
35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1000원짜리가 이제 총 몇 개로 바뀌었어? 39개로 바뀌었죠. 그래서 답이 39인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들을 밑에 단위에 있는 돈들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 이런 식으로 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봐봐.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3호. 그러면 이런 방법을 그대로 쓰면 얘가 무엇이 되냐면 38이 되거든요. 그쵸? 똑같이 썼으니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애초에 처음에 우리는 1000원짜리가 3장까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뭘 못 만들어? 이 4000원과 9000원을 절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그치? 4000원과 9000원을 만들 수 없다고. 그치? 그럼 어떡해? 선생님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되네요. 그치? 막무가내로 바꾸는 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언제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언제 가능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죠? 언제 가능한지? 1000원짜리 4개 있어야만 가능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5000원짜리를 내가 1000원짜리 5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얘는 애초에 1000원짜리가 4장이 있었기 때문에 1, 2, 3, 4 그리고 얘는 애초에 5000원이었으니까 공백이 없었거든요. 공백이 없을 때는 이렇게 계속 바꾸는 게 허용이 돼요. 근데 이 공백이 발생하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요 라인 사라지고 요 라인이 사라지니까 실질적으로 39개 중에서 두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라졌으니까 8개가 빠져서 31개가 됐는데 선생님 그럼 이거 구구절절히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3인 버전 얘기인 거야. 4인 버전 말고 구구절절히 구해야 돼요? 또 그건 또 아니래요. 이렇게 할 거예요. 얘를 10,000원짜리 충분히 5장, 5,000원짜리 3장 있으니까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바꾸면 5,000원짜리가 지금 7개거든요. 그쵸? 여기 1,000원짜리가 지금 3장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된대. 그치? 그럼 이제부터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0원짜리로 5,000원짜리 만들 수 없어요?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만들 수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두 장 있어서 10,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랑 5,000원짜리 두 장 내는 게 지금 같은 거잖아. 금액에서. 그런데 얘는 5,000원짜리가 7개나 있어. 1,000원짜리가 3장 있어. 그래도 이 1,000원짜리로 5,000원짜리를 만들 수가 없어. 그렇죠? 5,000원짜리로 이 1,000원짜리를 표현할 수 없어. 뭐가 발생하지 않냐면 겹치는 거.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부터 고민을 하는 거야. 5,000원짜리를 몇 장 쓸까? 그럼 몇 장을 쓸 수 있죠? 0부터 7까지가 가능해. 총 8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선택지가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안 쓰거나 한 장, 두 장, 세 장까지 총 몇 가지? 4개. 근데 이게 흡사 뭐랑 비슷해요? 약수의 개수랑 똑같아요. 5,000원짜리가 7개, 1,000원짜리가 3개,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8, 4, 32라는 거. 선생님 근데 답이 1인데요? 금액이라고 했잖아. 영어는 제외돼야 돼. 그 말은 뭐야?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면 영어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 하나를 빼주시면 이 답이야. 그럼 아까 39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돼. 아까 제가 이 버전에서 5,000원짜리가 7개고 1,000원짜리가 지금 4개인 상태인데 표현이 가능하니까 바꿨지만 여기서 만약에 멈췄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몇 가지? 8가지 선택지가 있어. 얘는 몇 가지? 5가지 선택지가 있지. 둘을 곱하면 얼마였는데? 40인데 빵원 지불하는 건 뭐하자? 빼자. 그럼 30분 나오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 문제는 어떻게 푸냐? 큰 단위의 돈을 바꿀 수 있는 한 작은 단위로 바꿔놓고 그렇죠? 그 중에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만 빼면 돼요. 그럼 선생님 처음부터는 안 되나요? 얘가 2개가 있었고 3개가 있었고 처음에 4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냥 3하고 요거 그냥 4하고 요거 그냥 5에서
3, 4, 12, 5에서 60까지 해서 1 빼면 안 되죠. 왜? 이걸로 얘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단위까지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또 한번 볼게요. 1,000원짜리가 3장이 있고요. 500원짜리가 4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100원짜리가 3개가 있대요.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찾고 싶어. 5,000원짜리로 1,000원 표현할 수 있죠? 그럼 1,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꿔야 돼. 그럼 총 몇 개가 돼? 얘가 10개가 돼. 그쵸? 1,000원짜리 하나는 500원짜리 2개인 건 알잖아. 그쵸? 10개가 돼. 근데 100원짜리로 500원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럼 얘 3개, 얘 10개인 거야. 어떻게? 1씩 더해서 11 곱하기 4에서 44에서 뭐 빼자? 1만 빼주자. 0원 지불하는 경우. 이게 이 문제의 풀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거 하시면 돼요. 1, 1 다. 얼마부터? 100원부터. 100원, 200원, 3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1000원, 1200원, 1200원, 13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끝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렇게라도 하면 돼. 금액. 자 이제 방법으로 가볼게요. 방법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 너무 쉬워요. 가볼게요. 자, 10,000원짜리가 2장, 5,000원짜리가 3장, 1,000원짜리가 4장이야. 제가 방법은 금액과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5,000원짜리 2개 쓰는 거랑 10,000원짜리 하나 쓰는 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금액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너희한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너희 10,000원짜리 2장 있고 5,000원짜리 3장 있고 1,000원짜리 4장 있는데 야 금액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얘한테 몇 개를 줄 것만 생각해. 이거야. 뭘 줄 건지만 생각하라는 거거든. 그럼 이제 봐봐. 얘한테 선택지는 안 주거나 한 장 주거나 2장 주거나 얘한테 선택지는 안 주거나 한 장 주거나 2장 주거나 3장 주거나 얘한테 선택지는 안 주거나 한 장, 2장, 3장, 4장까지 선택지가 있겠지. 그럼 얘는 몇 가지? 3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얘도 몇 가지? 4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얘는 몇 가지? 5가지의 선택지가 있지. 왜? 금액을 신경 안 쓰니까. 이 3장 중에 내가 몇 장을 줄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야 각각. 그치? 10,000원짜리 몇 개 줄까? 5,000원짜리 몇 개 줄까? 1,000원짜리 몇 개 줄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야. 그럼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죠. 뭐 얼마예요? 60까지야. 그런데 친절하게 또 0원은 안 된대잖아.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면 0원이잖아. 여기서도 뭐 해주면 돼? 한 가지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 59가지. 됐어요? 방법은 진짜 쉬워. 뭐랑 똑같아? 약수랑 똑같아. 그런데 뭐 빼줘야 돼? 1 빼줘야 돼. 왜? 000 안 돼. 금액은 아까 제가 노가다로 띄웠던 방법도 맞지만 하나 더 드릴 거. 금액 한번 해보자. 10,000원짜리가 몇 장? 3장. 그 다음 5,000원짜리가 2장. 1,000원짜리가 4장.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가능하죠. 5,000원짜리 2장으로 10,000원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몇 장으로 바뀐 거야? 8개. 맞죠? 10,000원짜리 3장은 5,000원짜리 6장이니까 1,000원짜리 4장으로 5,000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여기서의 선택지는 9개가 되고 여기서의 선택지는 5개가 되겠지? 이렇게 곱한 다음에 뭐 하자? 대비. 맞죠? 9, 45에서 6 뺐으니까 답은 얼마? 44. 선생님 그냥 아까처럼 비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5,000원도 이걸로 바꾸면 되지 않아요? 가능해요. 그럼 몇 개로 바뀌어? 40개로 바뀌지. 그럼 얘가 몇 개가 돼? 44개가 되지. 이때는 1 빼는 과정은 없어. 물론 하자면 44개니까 더하기 1 해서 1 곱하기 45 한 다음에 1 빼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을 좀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좀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2개가 지금 똑같은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혼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계산하세요. 자, 이 낮은 금액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으면 바꾸는 건데 낮은 금액으로 얘를 표현할 수 없으면 바꾸지 마. 물론 연계가 그냥 딱 자연스럽게 연결돼도 원래는 되거든. 원래는 되는데 그것까지는 너희가 머리가 복잡하잖아.
선택지 두 개 있는 거 싫어하잖아. 그렇지? 선택지 하나만 만들자. 이해하셨어요? 금액은 낮은 금액으로 높은 금액을 표현할 수 있으면 계속 낮춰줘. 그리고 약수의 개수처럼 구하고 1만 빼주시면 된다. 그럼 방법은 뭐냐? 애초에 그냥 그런 고민 안 해. 이게 만약에 방법 문제였으면 3인에 4, 2에 3, 4에 5 곱한 다음에 1 빼면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은 그냥 지극히 쉬워. 금액만 조금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10원짜리 4개, 10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1장. 방법이래요. 뭐 하자?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해서 뭐 하자? 곱하자. 단 얼마 빼주자? 1 빼주자. 답은 몇 번? 2번. 그렇죠. 그럼 다시 이거를 금액으로 바꿔볼게요. 자, 1000원짜리가 1장, 100원짜리가 3장, 10원짜리가 4장 있어요. 이걸로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100원짜리 3개로 1000원짜리 표현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멈춘 거야. 그럼 2, 4, 5 곱한 다음에 1 빼는 좀 전에 금액과 방법이 어때요? 일치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됐죠? 지극히 단순해요. 방법은 두 가지. 지불하는 방법을 찾을 때는 그냥 약수의 개수 구한다. 거기서 1 뺀다. 금액을 찾을 때는 낮은 금액으로 높은 금액의 표현이 가능하면 최대한 낮추고 그 상태에서 약수의 개수 구하고 1 뺀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방법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쓴 거 다 써 그냥. 그쵸? 답은 나와요.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금액 좀 대충 느낌은 와? 이게 문제 풀어보면서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자, 최단거리 이동하는 경우의 수 시험에 겁나 잘 나와요. 이게 이제 그 학년은 좀 다르긴 한데 올해 이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고3 때도 이게 나온다고 경우의 수가 올해 기준으로 이음고 3학년 그 다음에 원당고 3학년 풍무고 3학년 합통의 최단거리 문제가 다 나왔어요. 세 학교가 알아는 안 나왔어. 자, 어쨌든 간에 그만큼 4학년 때도 울거먹을 정도면 뭐 1학년 때도 안 쓸 이유는 없는 거야. 그만큼 자주 등장을 해요.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는 속해법이라고 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런데 나는 안 알려줘. 왜냐? 아마도 그 원당고 애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 주로 이거 속해법을 많이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K-패스나 이런 데서.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애들이 시험을 망친 적이 몇 번 있어요. 속해법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일단 원본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표는 이걸 한번 써볼게요. 자, P하고 Q라는 점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진행합니다.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다른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원본은 이렇게 갑니다. A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두 곳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이 들어갑니다. 얘 기준에서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죠. 근데 얘가 지금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1 보내고 이쪽으로도 1을 보내요. 근데 얘가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 온 애와 여기서 온 애가 만나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2 그냥 내면 돼. 그쵸? 자, 그 다음 가볼까? 얘 입장에서도 양쪽으로 보낼 때 얼마를 보내? 1을 보내.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는 2가 오고 여기서는 1이 왔으니까 여기 3이 되겠죠? 자, 여기는 그럼 자연스럽게 얼마? 여기서 1 갔으니까. 그래서 사이드는 다 1이라고 써놓고 시작하시면 편해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 3과 1이 만났으니까 4. 여기는 4와 1이 만났으니까 5. 여기는 1과 2가 만났으니까 3. 3과 3이 만났으니까 6. 6과 4가 만났으니까 10. 10과 5가 만났으니까 15. 1과 3이 만났으니까 4. 4, 6, 10. 10, 10, 20. 20, 15, 35. 맞죠? 됐어요? 자, 이게 정석이야. 속해법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얘는 이게 몇 칸 있어요? 4칸 있죠? 이거 몇 칸 있어요? 3칸 있어요. 4 더하기 3은 얼마죠?
7 이렇게 들어갑니다. 팩토리얼은 우리 배웠어요. 순열할 때 배웠죠. 7, 6, 5, 4, 3, 2, 1 곱하라는 소리야. 3팩은 3, 2, 1 곱하고 4, 3, 2, 1 곱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날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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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서 7, 5, 35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해법이야. 근데 쓰지 마. 근데 저 좋은 걸 왜 쓰지 마요?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자, 문제를 다시 달리해볼게요. 이리로 가볼게요. 정석대로 먼저 한번 풉니다. 1, 1, 1, 1, 1. 여기는 얼마? 2. 여기 얼마? 3.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3. 여기는 7. 여기는 12. 여기는 7, 7. 왜? 위에서 아래로밖에 못 오니까. 여기는 얼마? 19. 여기는 얼마? 26. 됐죠? 자, 속해법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팩, 4팩, 4팩인 것 같지? 자, 넘어가면 8, 7, 6, 5 뒤에 4, 3, 1은 날라갔으니까 그럼 여기 4, 3, 2, 2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35, 70까지거든요. 아닌가? 보이시죠?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경유지를 쪼개야 돼요. 여기서 한번 쪼개시고 여기서 한번 쪼개서 두 개를 쪼개서 이렇게 한번 먼저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게 요거랑 요거 두 가지로 분류 작업하시고 가야 되는데 자, 이 속해법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통짜 거기에 아무 조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어디를 거쳐서 간다 어디를 거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 있죠. 그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막말로 친구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푸냐 이거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서 푸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그냥 가볍게 물어보세요. 경유지 있는 거 있죠. 경유지 있는데 거치는 거 말고 거치면 안 되는 거 있거든요. 여기 문제 보시면 이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P하고 Q 자리는 진입 공사, 뭐 싱콜 있나봐. 그래서 공사를 제한하고 있어, 진입을. 그러면 P하고 Q는 들어가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가볼게요. 이렇게 쓰고 시작하죠. 자, 2, 3, 4까지 괜찮죠? 여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버려.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6, 여기는 10. 여기는 그런데 얼마? 여기로 올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와요? 못 와요? 못 오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10이야. 그쵸? 밑에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11이 되는 건 맞아요. 자, 이쪽 가볼까? 4, 여기는 얼마? 10, 여기는 얼마? 5, 여기는 왔으니까 15, 여기는 밑에서 못 오잖아. 그러니까 얼마? 15.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서밖에 못 오죠. 여기서 오는 애 없잖아. 그럼 10, 그럼 여기는 얼마? 25. 자, 여기는 이렇게 둘이 만났으니까 21, 둘이 만났으니까 얼마? 46. 자, 여기에 여러분이 머리 굴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덧셈만 잘하면 되잖아. 그치? 자, 이 아이를 이제 속해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못 가도록 막아놨네요. 그럼 반드시 이 지점은 지나야 되는 게 1번. 여기를 못 가도록 막아냈네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게 2번.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아이도 여기를 지나는 애도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3번. 그럼 얘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로 나눠서 3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계산하셔서 더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학생들은 못 구해요. 누구만 구해? 강사들만 구해. 근데 그것들을 학생들한테 온전히 알려주는 강사가 우리나라에는 한 손에 꼽아요. 내가 애들한테 정말 잘 가르치는 강사들한테 저거 공부하고 와서 내가 질문하는 거 해봐. 내가 시켰거든요. 그래서 막 선생님 저 마스터했습니다. 오길래 제가 딱 그려놓고 풀어봐. 했더니 못 풀더라고요. 속해법은
고3들도 안 써요. 고3에서 이 확통 있잖아요. 확률 통계. 이거 1등급 나오는 애들 있죠. 다 많은 애들. 걔네들 중에서 저거 속해법 쓰는 애들 1도 없어요. 물론 뭐 고인물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현역들, 저랑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한 명도 저 안 씁니다. 저는 쓰지 말라고 해요. 왜? 아무 의미가 없거든. 이거 마스터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한 40개, 50개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노력을 들어갈 필요 없어. 어차피 1111 더하면 어차피 답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속계법은 쓰지 마세요. 혹시라도 친구들이 쓰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냥 하세요. 근데 걔네들은 이런 거 못 풉니다. 애초에 배우지도 않아요. 왜? 속계법은 뭘 위해서 너희한테 가르치냐면 그것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있어 보이고. 나니까 이런 거 알려준다. 그거 있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 쓰는 문제 애초에 안 나와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그냥 이렇게 선 딱 그려놓고 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하세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항상 뭐가 있어?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를 거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요걸 다 나눠야 되는데 그걸 너희가 할 수가 없어요. 고3들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혹시라도 보더라도 혹하지 마. 혹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혹하면 그냥 괜히 마음만 심란해집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나오는 학교 시험 문제는 그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학군 애들이 시험 문제가 딱 나왔는데 그걸로 풀다가 다 틀렸어요. 서술형 문제. 다 날라갔어요. 이제 다 1등급, 2등급 하는 애들인데 그 뒤로 그 학원에서도 그걸 좀 자제하긴 하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그냥 정석대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1111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똑같네? 개수가? 그러면 안 돼. 웅덩이 네 맨홀 개똥. 자, 이렇게 밟으면 안 되겠지. 호수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개똥 밟고 싶으면 밟고. 웅덩이인데 흙탕물이야. 똥물인지 나도 몰라. 이 맨홀에 구멍이 뚫려 있어. 밟으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자,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갈 거야. 자,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냥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도중에 이제 질문을 바꿀 거니까. 진우가, 여기는 다 뭘로 깔아야 될까? 좋아요. 여기까지 일로 깔겠죠? 자, 가보자. 자, 여기는 2가 될 거예요. 맞죠? 현준아,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최단거리 구하는데 백을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항상 이 방향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밖에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얘 하나 때문에, 이 개똥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모든 길은 이미 차단된 상태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계속 갑니다. 여기서 또 뿌리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될까요? 2. 그쵸? 자, 이쪽으로 갈까? 하지만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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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자, 여기까지. 자, 지은아, 여기는 얼마가 될까? 여기는? 내가 이거 안 써줬다고 바로 2라고 하면 어떡해? 여기는 2니까 여기는 4가 되겠지? 여기는? 여기는? 6. 아, 교환. 여기는? 여기는? 다정아, 여기는?
그렇죠? 아무리 난관이 닥쳐도 우리는 그냥 더하기만 잘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아까처럼 풀려면 하나, 그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다음에 여섯 개 이렇게 6개까지는 최악의 경우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알려고는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등에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돼요. 이런 거 할 때 못 푸니까. 우리 그냥 열심히 17까지 더하면 되는 걸 굳이 6가지로 나눠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거. 그 다음 이제 너무나 어려운 거. 색칠. 자, 항상 이 색칠 문제가 나오면 제가 무조건 물어보는 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문제를 이제 또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답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무 설명도 없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항상 제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기다가 4가지 색이 있어요. 칠할 겁니다. 여러 번 칠해도 된대요. 단 이웃하는 애들끼리는 같은 색이면 안 된대요. 자, 요거 풀 거거든요. 자, 풀어보세요. 자. 바운스를 타니. 자, 풀어보세요. 맞춘 사람이 그래도 있겠지. 아니면 외운 사람이라도 있겠지. 예를 들어 여기에다 색칠할 수 있는 건 4가지죠. 근데 여기는 몇 가지? 3가지를 색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 3가지죠. 그렇죠? 여기까지 써드릴게요. 다 푸나 보다. 지우가 얼마? 모르겠어. 그래요? 지우기는 빵. 현준이는? 70. 72? 소연이는? 제 생각에는 72. 지우는? 어떨걸? 하진이는? 모르겠어요. 이준은? 지훈이는? 주아는? 선영아? 이런 문제였으면 내가 내지를 않았겠지. 네, 답 이거 아닌데.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4, 3, 3. 48? 48? 진짜 아까워. 48 진짜 아까워. 47. 너무 아까워, 진짜. 36, 36. 정말 아까워. 진짜 아깝다니까. 49. 미치게 아까워. 뭐. 정답은 84예요. 답 84예요. 자, 이제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친절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보자. 봐봐. 내가 여기다가 A라는 색깔을 칠했다고 칠게요.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B를 칠할 수 있고 C를 칠할 수도 있고 D를 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을 생각해보자. 뭐 색칠할 수 있죠? A, B, C, D 중에서 C, D, A 맞죠?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건 A랑 C하고 D. 근데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것도 A랑 B라고 D.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것도 A랑 B하고 C죠.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A가 그럼 이제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 A가 들어왔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색깔이 있을까? 3가지야. 그치? 얘네들이 같은 색이니까 여기다가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죠. 근데 만약 여기가 C야 혹은 D야. 그럼 여기다가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2가지밖에 안 돼.
그치? 이렇게 다르니까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 근데 얘도 봐봐. AA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얘네들은 몇 가지? 두 가지. AA니까 세 가지. 얘네들은 몇 가지? 두 가지. 아, 처음과 여기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세 가지가 그냥 세 가지가 아니었던 거야. 처음에 네 가지와 그 다음에 세 가지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세 개가 같은 색과 다른 색으로 나눠지더라. U랑 A랑. 그런데 같은 색일 때는 우리가 몇 개를 색칠할 수 있었어요? 세 개를. 다른 색일 때는 몇 개를?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었더라. 그러니까 4, 3, 12에다가 7을 곱해서 84가 나왔던 형태입니다. 4, 3, 12 곱하기 3에서 36과 4, 3, 12 곱하기 4에서 48 둘을 더해서 84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쌤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그럼 긴장 미친듯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자, 예를 들어 해볼게요. 다섯 칸짜리 일단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가지 색을 칠했어요. 여기다가 네 개를 칠했어요. 여기는 세 가지가 될 거예요.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요.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예요. 여기는 몇 가지? 자, 여기까지는 잘 가고 얘가 또 1차. 자, 여기서 같다는 건 얘랑 얘랑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색이야. 둘이 같은 색이면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다른 색이야. 둘이 다른 색이면 여기 몇 가지? 두 가지거든? 그치? 네, 근데 저기서부터 저렇게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봐봐, 다시. 내가 얘 칠할 때 이쪽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얘 칠할 때 이쪽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얘 칠할 때까지 신경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얘 칠하려고 봤더니 이쪽에 이미 칠해져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양쪽을 모두 봐야 되는 그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이쪽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쪽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쪽에 이미 칠해져 있는 그 아이까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이걸 뭉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끼리 이웃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 이웃이 일단 최소한 2명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그 둘이 떨어져 있어. 자, 이거 봐봐. 얘랑 얘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선생님, 점에서 만나는데요. 그딴 소리 하면 큰일 나. 그치? 도형이 색칠이 이웃한다는 건 점은 의미 없어요. 그쵸? 선과 선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 둘은, 얘 입장에서는 얘네 둘이 얘한테 다 이웃이잖아. 그치? 얘 옆자리 맞잖아. 근데 둘은 어떻게 돼 있어? 떨어져 있지.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가지 색을 칠해보시고. 이렇게 할까? 자, 이런 녀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네 가지 색을 칠할 거예요. 4, 3. 여기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맞아요. 4, 3, 12에다가 4 곱했으니까 48가지가 답이 맞거든요. 자, 이제 다시 대답해보자. 맞죠? 여기 4죠.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몇 가지?
있으니까 30인데 1 곱해봤자 48 안 나오는데. 어? 돼요. 여기가 틀렸어. 자, 이 녀석이 하나와 두 개가 아니고요. 두 개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얘네 둘이 같은 색이면 얘는 세 개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같은 색이면 여기는 세 개를 칠할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다른 색이면 여기는 두 개를 칠하겠죠. 그렇지? 봐봐. 그러면 봐봐. 얘네들이 다른데 얘도 다르지. 그 다음에 색칠할 수 있는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얘네들이 같고 얘는 달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같고 얘는 다르니까 몇 개 색칠할 수 있어요? 두 개 색칠할 수 있겠죠. 그럼 자, 4, 4, 16에다가 그렇지? 그 다음에 2, 16에다가 얼마? 6을 곱했어. 선생님 숫자가 너무 큰데요? 그치? 뭐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어? 여기가? 자, 이거 더하면 얼마 나오는지는 아세요? 128. 128.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봐봐. 예를 들어 빨강,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랑, 뭐 노랑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거랑 파랑, 노랑은 어떨까? 같은 거야. 왜? 뒤집으면 똑같아.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원순열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 고등학교라는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고3 문제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처음 풀었을 때 있죠. 제가 갑자기 여기다가 불렀죠. 4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불렀죠. 3이라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 여기다 부를 때 이미 얘네 둘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여기 몇 가지가 들어가? 두 가지가 들어갔죠. 여기서 색칠할 때도 얘가 두 개 다르다는 걸 알고 있잖아. 두 가지가 들어갔죠. 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 결정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고민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 얘네 둘을 먼저 색칠한 경우랑 얘네 둘을 먼저 색칠한 경우의 결과값이 달라져요. 맞죠? 선생님 그러면 그게 왜 달라져요? 하나의 규칙을 지켜야만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 무조건 대전제가 이거예요. 색칠하는 문제는 무조건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색칠하셔야 돼요. 자, 좀 전에 얘는 이웃이 2개였어요. 얘도 이웃이 2개였어요. 얘는 이웃이 3개, 얘도 이웃이 3개죠. 그러니까 얘네부터 색칠하는 게 무조건 맞았어. 근데 얘도 이웃이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아까 좀 전에 이미 봐서 아실 거예요. 이 문제의 발생이 최소화됩니다. 우리가 이 색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색을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끼리 이웃이 아니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자, 한 문제 풀어볼게요.
네 가지 색을 칠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네 가지 색을 칠했어요. 자, 여기를 먼저 제가 칠하고 싶거든요. 몇 개 색칠할 수 있죠? 네 개. 자, 여기를 칠하려고 봐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 녀석의 이웃 둘이 떨어져 있죠. 그럼 또 뭐 해야 돼? 같은 색, 다른 색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뭐 했다 치자. 얘 기준에서 얘네들 붙어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여기는 이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미친 척하고 여기를 먼저 색칠했어. 그럼 얘 기준에서 얘네들이 또 떨어져 있죠? 그럼 또 같은 거 다른 거 또 해야 돼.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먼저 얘를 칠했어요. 몇 가지? 네 가지야. 얘를 칠했어요.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얘 칠하면 몇 가지? 얘 칠하면 몇 가지? 얘는 몇 가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유심.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제가 칠한 순서를 봐봐.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아이가 얘는 이웃이 두 개 있어요. 얘는 이웃이 한 개 있고요. 얘는 이웃이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얘도 이웃이 세 개 있고요. 얘는 이웃이 한 개 있어요. 그쵸? 제가 어떻게 칠했죠? 얘네 둘이 먼저 칠했죠. 그 다음에 이거 칠했죠. 그리고 얘네들 순으로 갔죠. 그랬더니 뭐가 안 생겼어? 이웃끼리 이웃하지 않는 문제의 발생이 최소화된 거야. 운 좋으면 안 생기고 생기더라도 가장 적게 생긴다는, 한 번만 생긴다는 거죠. 색칠하는 문제는 나 여기부터 색칠하고 싶어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 숫자 A, B, C, D 있으니까 A, B, C, D 순서대로 색칠하는 그런 거 없어요. A, B, C, D는 너희를 현혹하기 위한 조건일 뿐이야.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색칠하는 건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색을 칠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네 가지 색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84를 그냥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5가지로 바꾸지. 아니 걱정하지 마. 5하고 4 가고 그 다음에 같은 색, 다른 색 들어가면 돼요. 같은 색일 때는 얘네들이 같은 색이네? 그럼 얘가 색칠 수 있는 거 4가지. 다른 색이네? 그럼 얘가 색칠 수 있는 거 3가지. 그래서 5, 4, 20에다가 9하고 4 더해서 13 해주시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 이제 좀 풀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4가지 영역에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해요. 다시 4가지 영역에 5가지 색입니다. 여러 번 사용해도 되고 이웃하는 녀석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는데요. 풀어보세요 지금. 어렵지 않아요? 딱 30초 드립니다.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칠할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색깔은 5가지입니다. 용자쌤이 사탕 갖다 주셨는데 사탕 드실 분 어떤 거? 둘 다. 또 사탕 드실 분 어떤 거? 청포도. 하다. 또 사탕 드실 분 청포도. 또 사탕 드실 분 그리고 청포도. 이 정도 잘 던진 것 같은데. 자, 또 드실 분 없어요? 그래요? 먹고 싶은 또? 잘해. 자, 볼게요. 맞은 사람은 이따가 손 들어. 자,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색을 칠할 거예요. 얘는 이웃이 몇 개 있어요? 2개. 얘도 이웃이 2개. 얘는 이웃이 3개. 얘는 이웃이 3개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부터 색칠한 거 맞아.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 얘는 몇 가지? 4가지. 선생님, 이웃이 똑같으면요. 너희 마음대로. 어차피 똑같아요, 결과는. 자, 이제 얘네한테 가자. 얘네 둘이 다른 색깔이니까 여기 몇 가지? 3가지. 얘네 둘이 다른 색깔이니까 3가지. 내 이웃들이 서로 붙어 있잖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뭐 얼마? 5, 4, 20에다가 3, 3은 9를 곱했으니까 답은 얼마? 180. 맞았다 손. 너무 좋아. 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너무 잘했어. 자, 이걸 이제 최악의 풀이로 가볼게요. 우리 180이라는 거 알았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알파벳 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자, 알파벳 순으로 여기 5가지, 여기 4가지, 여기 몇 가지? 4가지 갔어. 뒤 칠해야 되잖아요. 뒤 칠하려고 하더니 얘네들이 떨어져 있네.
그죠? 5 곱하기 4 곱하기 떨어져 있는데 네 가지가 하나는 같은 색, 하나는 세 개는 다른 색이야. 얘네들이 갖고 얘 혼자 다르니까 얘게 색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니까 얘 색칠할 수 있는 몇 가지? 두 가지. 5, 4, 20에다가 3, 6. 그러면은 3하고 6하고 곱하기 뭔 소리? 자, 20에다가 3, 6 더한가 9를 곱해서 180.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색칠해 주시면 최소화시킬 수 있다. 문제 발생을 절대 까먹지 말자. 물론 이런 표현은 없어요. 교과서나 문제집에 이런 표현은 없는데 그냥 이해했으니까 된 거야.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색칠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교과서나 이런 데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프리집은 이 방법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어렵게 가지 말자고. 방법은 알긴 해야 되겠지만. 자, 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터프라고 돼 있어요. 4개의 영역입니다. 같은 색을 중목을 사용할 수 있고 인접한 색은 칠할 수 없을 때.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터프예요. 겁나 어려워요. 자, 끝났죠? 답은 몇 개? 얼마? 야, 너 이거 알 텐데 이거 알아? 너 이거 답 알 텐데? 5번. 아까 했잖아. 4개짜리. 색깔 4개. A랑 C랑 이웃이 아니에요. 얘 이웃 몇 개 있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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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그림이야. 이거랑 뭐가 다른 거야? 그쵸? 그림에서 빼지 마. 똑같은 그림이야. 단 이걸 살짝 좀 밀렀을 뿐이야. 됐죠? 그럼 답이 얼마라고요? 84라고요. 4개짜리. 이건 그냥 뭐 쳐요. 그림 확인하는 작업만 몇 분 좀 필요하겠네. 됐어요? 기억하자. 자,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자, 이것도 풀어볼까? 자, 이거는 오히려 쉬워요. 해보세요. 5가지 영역에 5가지 색깔입니다. 이건 한 번은 만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최소화 시켜도 한 번은 만납니다. 오늘따라 화가 좀 많으시네. 무슨 일 있으시고 발이 바뀌었네. 아까 애들 있었던 안 좋은 일 있으시네. 지성이 숙제를 어떻게 했나? 일요일날 2시입니다. 일요일날 2시. 점심 먹고 오세요. 한 5시쯤이면 끝날 거예요. 3시간 정도. 지우야 이제 여행 안 가지? 예. 이제 여행 가면 안 되지. 시험 3주밖에 안 남았어. 중학생이면 괜찮아. 고등학생이면 이번 주는 여행 가면 안 되는 거지. 자, 가볼게요. 420 나왔다 손. 오, 좋아. 지우기 나왔어? 아니 머리. 행준이는 저요. 거의. 거의.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웃의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이웃이 4개 있고요. 얘는 3개 있고요. 얘는 몇 개 있어요? 얘는 3개 있어요. 근데 얘도 3개 있거든요. 근데 얘도 3개 있어. 그쵸? 다 똑같죠? 가운데를 먼저 칠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얘를 5개를 칠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얘가 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발생을 하는 거야. 저 문제가 무조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최소화시키면 한 번으로 막아야 돼. 그쵸? 한 번으로 막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 바퀴를 뺑 돌리면 됩니다. 그럼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가볼게요. 이 중에서 하나만 결정하고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제가 선택한 건 이제 이쪽이니까 4. 얘는 2개 색칠돼 있으니까 3. 얘는 2개 색칠돼 있으니까 3.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래서 5, 4, 3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D까지 간 거야. 지금 C, A, D까지 간 거야. 그런데 이 색칠할 때까지 문제 없었는데 B를 색칠하려고 했더니 얘랑 떨어져 있네. 그치? B의 이웃이 3개인데 얘네 둘이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같다와 다르다는 이 같다는 A랑 E가 같다는 소리고 다르다는 A랑 E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봐봐. 분명히 3가지 색을 칠했거든. 3가지 색 중에 얘랑 같은 게 당연히 한 가지 색밖에 없겠죠. 얘는 이미 색칠돼 있으니까. 얘랑 같은 거 하나. 그럼 얘랑 다른 게 몇 개? 2개 있을 거란 말이야. 3가지 중에서. 같은 게 하나 다른 게 2개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해. 얘네들이 같아. 얘는 혼자 달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같은 색, 혼자 다른 색, 그럼 얘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을까? 3가지겠죠? 그 3가지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달라. 얘도 달라. 3개가 전부 다 달라. 그럼 얘는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 4, 3, 60에다가 3, 4, 7가지를 곱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왜 7가지죠? 60 곱하기 3, 60 곱하기 4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4분의 20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웃이 근데 이게 잘못돼서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먼저 색칠할 수도 있거든요. 가운데부터 색칠해볼까? 그래서 5, 4, 여기 4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럼 얘 칠하려고 봤더니 얘네 둘이 문제네? 얘 칠하려고 봤더니 둘이 문제네? 2개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지. 절대 고등학교 1학년 문제는 이 문제 발생은 반드시 한 번 이하로밖에 안 나옵니다. 2번은 나온 적이 그 어떤 학교에서도 없어요. 아무리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도 이걸 2번 만들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 이형 풀어봤더니 2번 나오는데요? 너희가 잘못 푼 거지. 2번을 의도하진 않은 거야. 반드시 한 번까지밖에 의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으로 무조건 막아서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의문은 안 들어요? 선생님 좀 전에 여기에 3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갔을 때 선생님 얘네 색깔이 4개인데 이 3개인데 이 4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있다고 치자. 근데 선생님 여기에 얘가 만약에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3가지니까. 그럼 4번을 얘는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무조건 같은 색깔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봐. 얘가 뭔가를 색칠했다고 치자. 얘네 둘은 얘랑은 어떤 색깔이에요? 다른 색깔이죠. 얘네 둘은 다른 색깔이잖아. 그럼 얘가 칠하는 색깔, 세 가지 색깔은 얘가 색칠된 색깔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맞죠? 얘네 둘은 이미 얘랑 다른 색깔이라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제 선택지가 3개 중에 하나인 거야. 왜 2개는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같은 색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같은 색 하나, 다른 색. 같은 색이 2개일 필요 없잖아. 하나, 2개. 무조건 이게 끊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가는데 그냥 편하게 가세요. 자, 색깔 내가 7개를 선택했어. 그럼 7, 6, 5 가겠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원래는 5가지지. 5가지 중에는 얘랑 같은 색깔이 반드시 몇 개 있어? 1개. 나머지는 다 다른 색깔. 무조건. 같은 색깔 1개, 다른 색깔. 지금 풀어봤던 문제는 너희가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풀어봤는데 굳이 다시 풀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다시 꼭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요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5가지고 같은 색깔이니까.
자, 요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경우의 수 파트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가 됐어요. 일요일에는 순열 들어갑니다. 순열에 대해서 먼저 개념 설명 쭉 진행을 할 건데, 순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요. 늦지 마시고요. 2시인데 막 2시 10분. 10분은 양호해. 그렇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20분. 좀 그래. 30분. 1시간. 유주야? 2시니까. 1시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유주야. 2시 정도면 너가 새벽 한 6시에 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난 계산을 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도 먹고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2시 잡았으니까 내가 나름 배려한 거니까. 그리고 너 경우에서는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일요일날 수련합니다. 아프지도 마. 아파도 안 돼. 야, 시험 기간 다가오면 아픈 것도 잘못이야. 아픈 것도 컨트롤 미스니까 아픈 것도 시험 공부다.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요즘 날씨가 새벽에 쌀쌀해. 저녁 덥다고 창문 열어놓고 자면 바로 갑니다. 여름 감기는 그렇대. 그치? 너희도 알 거야. 여름 감기는 진짜 오래 가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좀 더운 게 나아. 어차피 더워도 안 죽어. 추우면 감기 걸리는데 더우면 괜찮거든. 아니면 선풍기를 알람 맞춰놓고 타이머 맞춰놓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숙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숙제는 1477번부터 서술형까지 하셔도 되고요. 서술형 대신에 행복한 1등급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근데 몇몇 분 아시죠? 행복한 1등급 풀어보셔야 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행복한 1등급의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풀었니? 유주야, 행복한 1등급 풀어왔니? 다 풀었어? 질문 몇 개 있어? 7점 그럼 못 푼 거 있어? 있긴 한데 어. 제가 하고 싶어요.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지금 시간이 한 8시면 질문했을 텐데.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